2020년 3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원래 예정되었었던 GTLF 정기시험 412회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금 준비하실 만한 것들 위주로 좀 특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 수업을 원킬 GTLF 65 플러스 반 2월달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저희 2월달에 진행하지 않았던 문법 부분 동사의 시제를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라고 하고요. 자, 지금부터 동사의 시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GTLF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문장에서 뭔가 있겠죠? 이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사구나 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덩어리를 인지할 수 있는지, 내가 혹시 이거는 목적어인데 동사로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동사인데 동사인 줄 모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사실 단어 암기에서 오겠죠. 단어는 대부분 동사, 명사 이런 식으로 딱딱 품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동사 덩어리를 잘 체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덩어리 안에서 완료 형태인 have pp 와 진행 형태인 BING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만 동사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 시제 부분이 수동태도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동태도 구분을 하실 수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 세 가지를 먼저 채우신 뒤에 공부를 하셔서 완벽하게 have pp는 완료고 BING는 진행이야, BPP는 수동태야 라는 게 헷갈리지 않으실 때 이 수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수동태는 왜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했냐면 실제 GTLF에서는 수동태가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를 굳이 정말 꼼꼼하게 잘 구분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적어도 BPP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완료로 착각하거나 진행으로 착각하는 경우만 없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진행되는 순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점수를 내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 저희로서는 GTLF가 되겠죠. GTLF 시험의 출제 범위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시험에 출제되는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범위 안에서도 출제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해야 할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이런 패턴만 나오니까 범위는 시제라고 할지라도 시제 안에서 이 부분만 뽑아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거랑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먼저 체크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하실 게 이제 공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스스로 정리를 하고 또 암기하고 하시는 부분 꼭 필요합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 무작정 문제 풀어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검, 즉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때 문제풀이는 절대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어떤 문제를 맞고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진짜 자기 실력을 점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풀었는데 틀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나는 시간만 충분하면 모든 문제를 다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뒤에 시간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일명 양치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스피드를 높이는 거죠. 실력은 이미 충분하고 그 뒤에 시간은 따로 나중에 양치기로 체크를 하시는 거지, 그 전 부분에서는 절대 시간을 신경 쓰시고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출제 범위, 출제 패턴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GTLF 문법의 출제 범위
중에서 저희 문법의 시제 부분만 볼 텐데요. 시제를 보시면 이 화면은 제가 GTLF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고요.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시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진행형과 완료형, 완료 진행형 등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줄어듭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본 후에 받게 되시는 우리 성적표인데요. 성적표 중에서 이제 grammar 부분 보시면 progressive tense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시제이거든요. 이 시제를 어디 부분에서 출제가 되느냐? 아까는 분명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진행형, 완료형, 그리고 완료 진행형 이라고 쓰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progressive tense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과 완료 진행형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최근 GTLF 20회 출제되었었던 문제들을 다 보아도 완료 형태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출제 범위에 홈페이지에 완료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온다라고는 좀 생각하기 좀 그렇고 그래도 99.9%는 진행형과 완료 진행형이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문법 100점이 나와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문법에서 96점 정도 나오면 됩니다. 즉 grammar에서 완료형 문제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아예 완료형 자체도 신경 안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다면 GTLF 문법의 출제 패턴 완료형은 안 나올 거고 진행형과 그리고 완료 진행형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거냐? 굉장히 예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동사의 시제는 항상 6문제씩이 출제가 되고요. 이 6문제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문제 정도가 헷갈리시는 이제 경우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나머지 문제들, 확실하게 풀었던 문제들이 이 안에서 출제가 됐다. 그러면 내가 조금 해석이 안 되고 뭔가 헷갈려도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이 문제는 과거 완료 진행 시제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마음속에 요거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 같이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이 3가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3가지만 체크가 되면 여러분들 동사의 시제 문제는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시기와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외우시고 문제를 보았을 때 이거는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네,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네 그 두 개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두 개를 구분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하나는 그냥 진행 시제였고요. 그리고 하나는 완료 진행 시제였죠. 이 두 개의 차이는 진행 시제는 시기에 관련된 표현이고요. 완료 진행은 기간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문제가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될 거냐, 진행이 정답이 될 거냐를 체크하시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문제 안에서 체크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진행에도 3가지가 있었죠. 뭐뭐 있었죠?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완료 진행에도 3가지가 있었어요. 과완진, 현완진, 미완진. 이래서 이때 내가 첫 번째 시기냐 기간이냐를 알아차렸다면 이 안에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 표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알아차리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래 시제. 여기 부분에 있는 이 미래 시제에서 힌트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조건 부사절입니다. 근데 이 시간 조건 부사절의 특징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는 우리 실제 문장의 의미는 미래 시제인데 쓸 때는 현재 시제로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문장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나에게 영어는 현재 20년 동안 공부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실제 조금 복잡할 수 있고요. 자, 영어 문장 보도록 할게요. My English has been being studied for 20 years now. 자,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할 건 뭐였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동사 덩어리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한다. 체크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사실 이 동사 덩어리에는 세 가지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3인칭 단수, 즉 수일치이고요. 두 번째, 시제, 세 번째, 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시제, 요 부분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저희는 시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여기 안에는 어떤 시제가 들어있냐면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 완료는 어떤 아이라고 했었죠? have? 그쵸. pp가 들어가는 애들이 완료 시제였고요. 진행 시제는 뭐였죠? be 플러스 ing 형태가 바로 진행 시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시제는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료 진행 시제가 어떻게 have pp와 being가 어떻게 만나서 has been being이 되었느냐? 이렇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완료가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뒤에 진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완료 형태인 have pp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진행 형태인 being를 두 개를 더해 주시면 have는 그대로 내려와서 have가 될 거고요. pp와 be가 만나면 been이 될 거고요. 그리고 ing 형태, study가 요 아래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studying이 된 거겠죠? 여기까지는 계속 동사는 바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만들어지는 건 완료가 먼저 진행이 나중에 두 개를 더해주면 have pp와 being 더해서 have been ing가 된다라고 순서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는 그냥 진행 시제, 그리고 하나는 완료 진행 시제. 우리는 두 개 구분하실 때 진행은 어차피 둘 다 들어있을 거니까 뒷부분에 being 들어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완료 시제인지 아닌지, 얘가 진행인지 그냥 진행인지 아니면 완료 진행인지를 구분하실 때는 앞부분에 have pp가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완료 진행 시제를 만들 때는 완료가 먼저 진행이 나중에 have pp being 더해서 have been ing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지금부터 시제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문장 내, 문제 내에서 어떤 힌트를 체크하셔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완료 시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을 나타냅니다. 기간이라고 하면 무엇이죠? 특정 시점이 아닌 언제부터 언제까지 를 나타내는 게 바로 기간이죠. 그래서 과거 완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과거에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언가를 하다가 어제 끝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까지 했던 것 혹은 과거 동안, 지금부터 과거 동안 이 사이에 두 번을 했다든지 아니면 쭉 했다든지 둘 다 과거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현재 완료는요. 완료니까 일단 기간일 거고요. 쭉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현재일 때가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 그리고 미래 완료는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건데 미래까지 이어질 것을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완료 시제는 기간을 나타내며 우리 형태는 have pp로
로 쓰였죠. 그럼 진행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우리 뭐 단순 시제랑 이제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순 시제랑 물론 틀리죠. 다른 아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 시제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간이냐 아니면 기간이 아니냐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시제는 기간이 아닌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정 시점에 그때 과거에 하고 있던 것, 그리고 특정 시점인 현재, 바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특정 시점인 미래 어느 시점에 하고 있을 것을 얘기할 때 진행형 BING를 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동사의 시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료 시제, 하나는 완료 시제가 아닌 것, 즉 진행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 기간을 나타내는 아이고요. 진행 시제는 기간이 아닌 시점, 시기를 나타내는 아이입니다. 생긴 건 완료는 have pp가 들어가야 하고요. 진행은 have pp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료냐, 진행이냐, 즉 이건 기간에 관련된 이야기냐 아니면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냐를 한번 구분을 해볼 텐데요. 뭐 언제까지냐 보다는 저희 완료 진행만 체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지금 나무에 물을 주고 있다. 기간에 관련된 건가요? 시점에 관련된 건가요? 시점에 관련된 거죠. 그렇다면 진행 시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2주 동안 아팠었다. 자, 2주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 보아 이건 기간에 관련된 거네요. 그러면 이건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기간에 관련된 걸까요? 시점에 관련된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진행 시제죠.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자, 그 다음 그녀가 졸업할 때쯤이면 그녀는 3년 동안 공부해온 것이다.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보아 완료 시제, 기간에 관련된 표현이고요. 나는 놀이공원에 2번 가본 적이 있다. 우리 2번은 어떤 거예요? 기간 동안 일어난 거죠. 한 번 가봤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그 사이 동안에 한 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배수라고 하나요? 뭐 once, twice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완료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는 작년에 은퇴하기 전에 20년간 은행에서 일해 오셨다. 이거 힌트 보이시죠? 힌트 뭐죠? 20년간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고요. 이것도 기간에 관련된 아이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네가 들를 때 나는 자고 있을 거야. 이거는 기간인가요? 시점인가요? 시점에 관련된 거죠. 특정 시기에 관련된 네가 들렀을 때의 시점. 그래서 진행 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006년 이후로 이 회사에서 일했어. 조금 어려우실까요? 이거의 힌트는 뭘까요? 2006년 이후로죠.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불평하고 있었어. 자, 여기서는 우리 완료일까요? 진행일까요? 힌트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제 문제를 접근하실 때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는 그 문제 안에 있는 힌트가 기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냐 아니면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입니다. 자, 기간이라면 우리 뭘 체크해 주시면 될까요? 기간이라면 have pp인 완료 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시기라면 have pp가 없는, 보통 우리는 뭐가 들어가 있겠죠? BING인 진행형만 들어가 있겠죠. BING만 있는 아이. 기간은 have pp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BING도 들어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이라면 완료 형태가 있어야 한다. 시기라면 완료 형태가 없어야 한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분해 주실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문제를 이제 9문제를 봤죠. 한글로 된 9문제를 보면서 완료냐, 완료가 아니냐를 구분을 했는데 그럼 문제가 끝나는 거냐? 다시 세 개로 나뉘죠. 우리 아까 표 기억나시나요? 우리 여기에는 완료가 있었고 여기에는 진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Y축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쵸.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기간이냐 시기냐를 구분을 하셨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을 하실 건데요. 그 다음 체크해 보실 건 기간일 때는 언제 끝나냐를 가지고 과거 완료인지 현재 완료인지 미래 완료인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아닌 그냥 시기, 즉 BING만 있는 진행 형태일 때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과거 진행이냐, 현재 진행이냐, 아니면 미래 진행이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봤었던 9개의 문제들을 가지고 언제 끝나냐 혹은 언제냐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이고 과거는 이전의 일, 미래는 이후의 일. 그것만 제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은 일단 진행이고요. 그럼 우리 뭐 생각하셔야 하죠? 언제냐를 생각해 주셔야 하죠. 기억나시죠? 우리 완료 형태, 즉 기간인 경우에는 언제 끝나냐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완료가 아닌 진행 형태, 시기에 관련된 경우에는 언제냐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진행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냐를 볼 거고요. 언제인가요? 지금이니까 현재죠. 현재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2주 동안 아팠었다. 자, 완료 형태니까요. 언제 끝나냐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팠던 게 언제까지죠?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즉 과거 그 시점까지 아팠던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지금까지 아플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에 들어있는 힌트만 제대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진행형이니까 언제냐 볼 거고요. 언제인가요? 내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이고요. 내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인가요? 아니죠. 과거죠. 자, 나 이거 이해 안 된다 하시면 자, 눈을 감으시고 내가 방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은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그렇죠. 과거죠. 그렇다면 과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는 뭘 봐야 된다? 언제 끝나냐? 라는 거고요. 그녀가 졸업할 때쯤이면 이게 끝나는 시기죠. 그 끝나는 시점이 미래인가요?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졸업할 때쯤이면 자, 다시 눈 감고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래서 미래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제 끝나냐? 미래에 끝납니다. 자, 나는 놀이공원에 2번 가본 적이 있다. 이것도 완료 시제니까 언제까지 일어난 일이죠? 얘는 현재까지죠. 지금까지 2번 가봤어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얘는 좀 쉽죠? 아버지는 작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일해 오신 거고요. 작년에 은퇴를 하셨으니까 언제까지죠? 과거까지죠. 과거 완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문제고요. 자, 진행이기 때문에 언제냐 보시면 되고요. 네가 들를 때 헷갈린다 싶으시면 눈 감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 셋 중에 뭐죠? 그렇죠. 미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미래 진행이고요. 그 다음 2006년 이후로 이 회사에서 일했어. 완료 시제였고요.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완료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불평하고 있었어. 일단 완료 시제라는 건 알았으니까 언제까지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를 만날 때까지. 만난 건 언제죠? 과거죠. 그는 지금 나를 만났어. 지금까지 계속 불평하고 있었어. 지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은 과거고요. 그리고 무엇 한다면, 무엇 할 때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래가 되겠죠. 사실 눈 감고 한국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어까지 한번 만들어 봐야죠.
자, 현재 진행형부터 만들어 볼 거고요. 현재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여기 현재 될 거니까요. 그 주어로 is, 물 주다, 동사로 water입니다. 그래서 watering 이 동사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과거 완료 진행이고요. 그러면 have pp에 be ing 더한 거 뭐였죠? have been ing죠. 자, 그는 2주 동안 아팠었다. 과거 완료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과거 시제 들어가겠죠. had been. 자, 이거 좀 어렵게 보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아프다 뭐죠? be sick죠. 여기서 sick는 동사 아니죠. 여기에 be 더하기 sick 더해주시면 being sick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거 진행이고요. 과거 진행 BING인데요. 과거형은 was죠. 그래서 was, 피아노 치다 playing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완료 만들어 볼 거고요. 미래는 앞에 뭐만 붙여주시면 돼요? will만 붙여주시면 되죠. 완료 시제는 뭐였죠? 완료 진행 have been ing. 그래서 will, have been, 동사 studying. 자, 난 놀이공원에 2번 가본 적 있다. 현재 완료 만들 거고요. 그러면 have, had 안 되죠. been, 가봤다. being 씁니다. 뭐 going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going도 상관없겠네요. being도 상관없고 going. 자,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 그럼 우리 완료 진행이 have been ing였는데 과거니까 had been ing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일하다 working 되겠습니다. 미래 진행 이것도 쉽죠. will 들어가주면 되고요. be ing be 잠자다 sleeping 동사 들어가시면 되고요.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ing 나에 대한 거니까 그냥 have 굳이 has 안 바꾸셔도 되겠죠. have been ing 과거 완료 진행 이번에는 have been ing에서 과거 형태 had been ing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 끝났어요. 어떻게 우리 문제 안에서 힌트를 체크하셔야 하는지 얘기했고요. 힌트 어떻게 체크해야 되죠? 첫 번째, 기간인지 시기인지 먼저 구분하기. 기간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간이라면 언제 끝나는지, 시기라면 언제인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글로 지금 힌트들을 봤으니까 영어로 된 힌트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의 힌트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건 기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기간에 관련된 표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까 기간에 가장 흔하게 나왔던 거 뭐였죠?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관련된 표현이 이제 for 이라는 게 있고요. throughout 라는 게 있고요. over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굉장히 중요한 기간에 관련된 표현, 즉 have pp가 들어가야 되는 완료 시제가 들어가야 하는 표현들이고요. 그리고 since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ever, once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몇 번 했는지,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에 관련된 표현은 기간 동안에 몇 번 했는지이기 때문에 기간과 관련되는 have pp가 들어가야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우리 아까 봤었던 예문 중에 그가 나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불평하고 있었어. 전까지라는 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이때까지 라고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도 쓰인다?
기간에 관련된 표현으로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 중에 lately 라는 표현이 있고요. lately 하면 우리 최근에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하면 나 최근에 밥 먹었어. 이거는 기간이 아니라 시점 아니냐? 보통 lately는 그냥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인다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도 그렇고 GTLF도 그렇고 lately는 계속해서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시점까지 뭐뭐 할 때쯤이면 이라는 표현을 가진 뭐뭐가 끝날 때쯤이면 그리고 by the time 뒤에 미래에 관련된 이제 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들어가겠죠. 문장이 들어가면 by라는 I 자체가 뭐뭐 할 때쯤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미래 시제를 표현을 하는 I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다 완료 시제와 자주 쓰인다. 그리고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since, for, in, over, 그리고 last 시점. 예를 들어서 시점이라고 하면 Friday라고 합시다. last Friday, 그럼 과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since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 이래로 지금까지죠. for last Friday, 뭐 for last Friday 이상은 for last 3 days 이런 거. 지난 3일 동안 현재 시점에서 지금부터 3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로 in 마찬가지입니다. in last 3 days 이 아이도 현재부터 과거. over last 3 days 이것도 현재부터 과거. 그러니까 완료되는 시점은 현재가 되겠죠. 현재 완료와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when 같은 경우는 시점으로도 쓰이고 기간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100% 기간이다 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재, 과거, 미래를 이제 구분하는 표현들도 들어있고요. 이 부분들에서 여기 lately는 뺄게요. 거의 lately는 현재 완료랑만 출제가 되는 아이라서 자 여기에서 우리 뭐 다들 체크되실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과거지. 3 days ago 당연히 과거지. 뭐 before 당연히 과거지. last summer 당연히 과거지. now, currently, right now 당연히 현재지. 곧, 금방. 뭐 나는 이거 할 거라고 생각해. 내일, 뭐 다음 주 금요일, 뭐 5일쯤 되면, 5월쯤 되면 전부 다 해석만 제대로 되시면 당연히 과거고 당연히 현재고 당연히 미래인 표현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할 I로는 time이 들어가는 표현들입니다. at that time 이라고 하면 과거를 얘기를 하고요. at the moment, at this moment 라고 하면 현재에 관련된 표현이고요. by가 들어가면 여기에도 by, 여기에도 by가 들어가면 미래에 관련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ust, yet, already 이 아이들은 왜 기간에 관련된 표현이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완료 시제를 쓰는 아이들이라고 했었고요. 보시면 그는 막 숙제를 끝냈어. 그들은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 지금쯤이면 도착이라는 그 행위를 완료했어야 하는데 나는 초대를 이미 완료했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고요. 뭔가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 그냥 just, yet, already 이 아이들은 완료 시제를 쓰는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전부 다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뭐죠 우리? have, pp죠. 뭐 그라고 하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have finished 도착하다 동사 뭐죠? have arrived 초대하다 동사 뭐죠? have invited 그래서 동사 부분에 have pp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just, yet, already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뭐 이해하기 힘들다 하시면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거 잘 못 참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포인트. 저희 체크리스트 기억나시나요? 체크리스트 뭐뭐 있었죠? 첫 번째, 기간, 시기 구분하기. 그 다음 두 번째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구분하기. 자, 다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거 기억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조건 부사절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완벽한 문장에 붙어 있는 부사절을 얘기하고요.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종속 접속사 플러스 완벽한 문장이 들어있는 아이가 부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조건은 뭐냐? 이 종속 접속사의 의미가 시간에 관련되거나 조건에 관련되는 아이들이에요. 시간에 관련된 건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when, before, by the time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고요. 조건 부사절에는 if 같은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절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 다른 부분 말고 이 부분 말고 이 부분 주절이 아닌 종속절 안에서는 우리 미래 시제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네가 내일 우리 집에 온다면 뭐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안 쓴다는 소리가 아예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미래 시제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즉 내가 문제에서 before가 관련돼서 I wake up 이라고 쓴다면 이건 현재 시제구나 라고 체크하실 게 아니고 before이니까 시간 부사절이네. 그러면 이 현재 시제는 실제로는 미래 시제겠구나. 그렇다면 뒷부분에 여기 문제가 출제된 이 빈칸의 시제는 미래 시제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일 눈이 올 때, 눈이 올 때면 어제 눈이 올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시간 부사절이 될 거고요. when절이 되겠죠. when. 여기에서 눈이 올 때마다 바람이 분다 라고 하는 아이는 when it snows. 어제 눈이 왔을 때 when it snowed. 자, 중요한 건 내일 눈이 올 때. 여기는 미래 시제이지만 우리 시간 조건 부사절인 요 부분에 미래 시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써줄 겁니다. 그러면 두 개 구분이 안 되지 않나요? 주절에서 차이가 나겠죠. 자, 이거는 미래 시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wind will rise.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바람이 보통 불어. 평소에 항상 그래.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할 때는 wind rises. 그냥 현재 시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wind rose.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요 두 개. 만약에 문제에서 요 부분이 이제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앞에만 보고 얘가 미래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어떻게 아냐? 한글 해석도 없는데 이 앞부분에 다른 문장에 뭔가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제 문제는 꼭 해석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하는 아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시간 조건 부사절은 어떤 애들이다? 시간에 관련된 when, before, by the time 같은 애들이 있고 조건 부사절로 if가 있다. 이 if는 가정법 if 아니죠. 자, 그래서 요 아이들은 미래 시제 쓸 때 어떤 걸 써준다? 요 종속절에 현재 시제를 써줄 거다. 쓰여져 있는 표현은 현재 시제다. 실제 의미는 미래 시제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 부사절에 있으면 우리는 주절에 미래 시제를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시제 힌트 표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힌트 표현들
첫 번째 기간이냐 시기냐를 구분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을 먼저 체크하셔야 하고요. 이때 조금 더 쉬운 건 기간에 관련된 표현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안에서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해석상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이 표현들을 알고 계셔야 해석상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기간인 경우에는 언제 끝나는지를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눈 감고 머릿속에서 한글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우리 미래 시제가 출제될 때 시간 조건 부사절의 힌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쓰여져 있다. 그러면 현재구나 라고 해서 뭐 현재 완료를 찾으신다거나 현재 진행을 찾으신다거나 하시면 안 되고 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쓰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 진행이나 미래 완료 진행을 골라주셔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제되었었던 힌트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속 하나씩 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총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과완진, 한 문제 혀완진, 비완진, 과진, 현진, 미진 이 출제가 될 거고요. 지금까지 최근 10회 동안 출제되었었던 문제 안의 힌트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before 과거. before 과거면은 언제까지죠? 우리 예를 들어서 어제라고 합시다. before 어제. 어제 전까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완료 형태일 거고요. 그게 언제 끝나요? 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힌트로는 before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when 과거가 들어있으면서 for이라는 이거 x고요. for 3 days 기간 표현까지 함께 있다면 우리 과거 완료가 돼주는 거고요. 이게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냥 왼절의 과거만 나오면 그냥 과거 진행 형태가 출제된 게 7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과거 진행이 또 문제 나왔던 것 중에 while이 있고요. 주절에 과거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내가 무엇 하고 있었을 때 라고 하는 과거 진행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주절의 과거, 예를 들어서 I ate food. 여기에 주절의 과거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제는 과거고요. 그리고 food에 대한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동사를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와 시제를 맞춰줘서 과거 진행이 정답이 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현재 진행, right now나 now가 들어간 경우 8번이 출제가 됐고요. as of, about이라는 뜻의 전치사 수거? 전치사 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에 대해서, 지금에 대해서는 이라는 뜻으로 지금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겠죠. currently, 현재라고 하는 힌트였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많이들 틀리시는 것 중에 뭐 있다고 했죠? since 다음에 과거 나온다고 해서 과거니까 과거 완료 진행이구나가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정답이 된 문제가 7문제나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for 3 days since. 그러면 이것도 완료네. 근데 그냥 since가 나왔으니까 지금까지겠네. for 또 x 뭐 있을까요? for 3 weeks 라고 하면은 이것도 지금까지를 뜻하는 겁니다. 마지막 미래 완료진은 가장 많이 나오는 힌트가 by the time이고요. 여기에서 시간 조건 부사절이죠. 그래서 현재형이 나오더라도 이건 미래 시점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시간 조건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이 법칙을 가지고 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by next week 누가 봐도 미래고요. by는 완료 형태라고 했죠. 그때쯤이면 이렇게 완료될 거야. 그리고 if 현재가 나온 게 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if는 조건 부사절이죠. 그래서 이 현재 시제는 실제 현재가 아닌 미래 시제를 뜻하는 아이입니다. 미래 진행, 미래 시점 말 그대로 in 2020
지금 2020년이죠. In 2070라고 하면 2070년에는 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미래진행. 그리고 시간 조건 부사절 if, when, before, as soon as 그리고 현재가 들어갔을 때 우리 실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뜻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얘랑 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변의 해석상 진행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this afternoon 이게 오늘 오후에 나 밥 먹었어 라고 하면 과거가 될 거고요. 오늘 오후에 밥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미래가 되겠죠. 그렇다면 주변 문제 해석상 오늘 오후가 아직 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건지가 분명 힌트로 존재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해석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바로 동사의 시제 문제입니다. 자, 저희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시기, 기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시기라면 완료가 들어가면 안 되고 기간이라면 완료, have pp가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시기죠. 현재까지냐, 과거까지냐, 미래까지냐 기간이죠. 이 두 가지 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구분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해 보시고요. 제가 블로그에 연습 문제를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그 후에 제가 연습 문제 풀이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뭐 요청할 게 있다라고 하시면 블로그에 저한테 이제 쪽지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 1대1 오픈 채팅을 하실 수 있는 링크와 안내를 제가 블로그에 올려뒀으니까요. 그 부분을 연결을 이제 해보셔서 저에게 질문이나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시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절대 공부 잊지 마시고 공부한 후에 다시 한번 5분이라도 한번 쭉 훑어본 뒤에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따가 뵐게요.